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1년 12월 1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 분석하는 내용들 같이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고 관련된 소식들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랠리 킥스타트 테스트라는 비트코인의 이제 전망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 AP 아트 클럽이라는 이 NFT가 있는데 이게 게임으로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애니모카 브랜드와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이 하이브와 이 NFT로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유로 이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우선 FOMC 리스크,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테이퍼링을 이제 끝내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미크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 시장에서 연준이 앞으로 이제 테이퍼링 규모를 매달 150달러 규모에서 300억 달러로 상향해서 이를 내년 6월이 아닌 3월에 끝마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곧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지금 그 FOMC 회의가 지금 14일과 15일날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발표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16일 새벽 4시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선은 미국의 이제 실업률,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이 돈을 계속 풀었던 이유는 이 고용이 좋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풀었던 돈들을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도 이 직접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시행할 것을 예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12월 오늘 내일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와중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나스닥도 지금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39% 빠졌고 지금 다우 지수도 0.89% 그리고 S&P 500 지수도 0.9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시장이 다 지금 하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영향을 어느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테이퍼링 관련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 예상을 하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게 왜 이제 떨어지냐, 구체적으로 이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연준의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일 한국 시간으로 16일에 지금 나오는 이 결과 발표가 FOMC에서 이제 딱 나오면 이 확실하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건데 그 결론이 안 나고 지금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이렇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든 이제 주식이든 모든 그 자산들의 가격들이 이렇게 이제 요동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많을 때 요동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그 불확실성이 이제 거치면 오히려 그 상승으로 돌아서거나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 결론이 이제 확실하게 나와야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갈리는 현상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이 지금 영국에서 확산이 되면서 영국에서 첫 번째 사망자 사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 오미크론 변이의 파도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오미크론이 그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처음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연하게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한번 겪었단 말이죠. 그 코로나 사태를. 그래서 그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있고 그때에 이제 대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때마다 나왔던 하락세들을 이제 살펴보면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떤 현상을 겪었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급격한 하락세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락하게 되죠. 근데 이 하락세가 결국에는 회복을 다 한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 몇 개월에 걸쳐서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이제 질병에 의한 공포에 의해서 하락했던 것들은 보통은 완전한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형태들을 지금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물론 그때처럼 똑같이 간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오미크론이 워낙 이제 크게 뭐 갑자기 확산이 된다고 하면 큰 하락이 다시 한번 뭐 코로나 초기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번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점쳐볼 수 있겠죠. 자, 전반적으로 뭐 다 빨간불이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알트코인이 더 하락세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레얼리 킥스타트 테스트라는 새로운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이제 패턴을 한번 비슷한 패턴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입니다. 트레이딩 샷의 지금 분석은 이 과거에 이때 우리가 2000년도 반등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했던 이 코로나 때죠. 이때 이제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있었는데 이 위쪽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받았던 이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걸 뚫고 올라가는 이 순간이 나와요. 결국에는 요 위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죠. 하지만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이 지금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인데요. 지금 테스트 A, 테스트 B라고 해서 이 추세선의 상단이 지금 깨지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위쪽이 깨졌죠. 위쪽으로 살짝 깨져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이 깨지다가 다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지금 그 추세선의 하단에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랠리 킥스타트 테스트라고 해서 이런 이 상단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가지고
때부터 이제 블러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패턴을 보면 똑같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분석일 뿐이고요.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항상 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이제 형태들 오미크론이나 이 FOMC나 뭐 이런 리스크들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이제 출렁거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계속 두려움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릴 때도 고통스러워 두려워서 힘들어하고 올라갈 때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투자들을 계속 이어간다면 오랫동안 투자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방식, 뭐 그런 게 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올라가면 내 자산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떨어지면 내가 저렴한 가격에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걸 이제 할 수 있으려면 현금 비중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현금을 보통은 잘 안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없이 모든 자산에 몰빵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위험성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두렵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연하게 바라보는 그 심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감히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들고 있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런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런 방식들이 좋아서 해보니까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봐야 될 게 요 재미난 소식인데요. 이 지루한 원숭이 NFT죠. 이 원숭이 NFT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드 에이프 야트 클럽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이름의 이 NFT인데 요 NFT가 52도가 넘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를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게임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요게 그냥 자기들끼리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좀 이제 덜 이슈화 뭐 유명하니까 이슈화는 됐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이제 생각한 게 애니모카 브랜드랑 같이 협업해서 게임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샌드박스를 게임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그 P2E 게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수의 뭐 엑시 인피니티나 뭐 이런 유수의 게임들에 엄청난 투자를 했던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확률도 높은 그런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투자를 해서 합작으로 지금 게임을 만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얘네가 손을 댄다고 하면 그리고 이 유명한 그 NFT 쪽에서도 게임을 만들어서 지금 한다면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건 이제 게임에 관련된 코인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여러분들도 꼭 유심히 보시고 있다가 이제 그 투자의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NFT가 먼저 나오고 이제 게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게임이 먼저 나오고 NFT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게임을 먼저 하고 NFT를 발행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워낙 이제 NFT가 유명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명세를 따라서 게임을 지금 만드는 것 같고요. 뭐 얼마나 좋은 게임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이런 유명한 것들은 아마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언제 이제 나오는지도 보고, 아마 2022년 그 2분기 정도에 나온다라고 지금 하는데요. 그때 나오기 전에 아마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 관련된 내용들은 투자 조언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투자 참고적인 정보들일 뿐이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